지금부터 우리 입시 컨설팅에서 컨쇼 대표이신 서영진 강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준 날씨에도 멀리서 와서 강연해 주시니까 잘 듣고 여러분 입시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핀마이크만 쓰다 이거 들고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가수도 아니고. 오늘 뭘 할 거냐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얘기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1학년 아이들도 있고 2학년, 3학년도 있다고 하는데 3학년은 되게 고급진 아이들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학생 종합이라는 거 3학년 아이들이 해야 할 일과 그래 교대 파이팅. 3학년 아이들은 이제 생기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부분이랑 1, 2학년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만들면 되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1시간 최대한 빨리 해줄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스토리텔링이라고. 일명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래. 그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만드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래. 그냥 그렇게만 말해줘.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라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두 번째,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발전 가능성. 대학교에서는 4가지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봐요. 내가 만약 학생부 종합을 준비했다라면 나는 인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런데 발전 가능성이 뭐냐면 얘들아, 발전을 해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만일 1학년 때 됐다 많은 활동을 했어. 그러면 2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왕창 해놓잖아. 그러면 되게 빡신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돼 얘들아.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을 통한 학과에 대한 학습을 할 거 아니야 니네가.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여러 활동을 해봐야 돼. 1학년 때부터 자신의 꿈을 갖고 들어오는 거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한 대학마다 전공 적합성을 보는 부분과 안 보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전공 적합성을 되게 뚜렷하게 보는 학교가 어디냐면 얘들아, 동국대학교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하게 보겠다라고 발표를 해. 하지만 융합적 인재를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어. 서강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아이들을 생활기록부라는 걸 만드는데 오늘 내가 말해줄 건 뭐냐면 보편적인 부분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되게 보편적인 부분을 말해줄 건데 어머님 제 얘기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불편해 죽겠어요. 원래 없이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얘들아? 그런 거를 찾아가는 데가 1학년인 거야. 그러면 너네가 여태까지 생활기록부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생활기록부의 1학년 때는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 모습을 일단은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서 전공 적합성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가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동아리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공만을 따지지 말고 1학년 때는 좀 여러 활동을 하는 게 좋아. 가장 많이 추천하는 동아리가 독서 동아리야. 나 같은 경우는 독서 동아리나 시사 토론 동아리는 얘들아 얼마나 좋은 동아리냐면 이것도 말했더니 다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인 거야 얘들아. 만일 내가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그러면 독서책에 과학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찾아가면 되고 두 번째, 나는 인문사회 쪽으로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인문사회 책을 읽고 나는 거기에 대한 전공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라고 생기부에 쓰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전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너네 같은 경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잘 생각해봐. 1학년 때 활동과 3학년 때 활동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결고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1학년 때 되게 많은 활동이나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죠.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또한 1학년 아이들 생기부 만들 때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관한 부분을 되게
착실하게 하면 돼. 뭐 진로 캠프로 간다거나 또한 너네 뭐 입시 설명회도 다닐 테고 진로에 관한 활동들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좀 폭넓게 했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전공 적합성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또한 CA가 있고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CA는 어떻게 선택하고 자율동아리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 니네가. 우리 아가야 너 CA 뭐야? CA가 뭐예요? 미안하다. 정식 동아리가 뭐야? 학교 정식 동아리. 네, 정식. 뭐 들었어? 저 뭐 들었냐고요? 과학 실험 실습관이요. 자, 과학 동아리를 든 거야. 그지? 결국은 뭐 실습 그런 거 다 빼고 과학 동아리야. 그러면 자율 동아리는 뭘 들어야 될까? 네가 만약에 너 몇 학년이니? 1학년이요. 1학년이면 오케이. 잘 앉아 있어. 1학년이면은 네가 만약 과학 동아리 들었다면 자율 동아리는 뭐 드는 게 좋을까? 다른 거요. 그지? 독서 동아리나 인문사회가 됐건 좀 여러 뭐 영어 학습이나 수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드는 게 좋아. 1학년 때는.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내가 1학년 동안 여러 개를 해갖고 뭔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 부분이 2학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2학년 때는 봐. 진로활동 같은 경우 목표를 가진 학과나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신단 말이야. 우리 아이는 어떤 과에 관심이 생겼죠. 어떤 활동, 진로 캠프에 가서 뭘 했는데요.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에 대한 전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전공이 장래희망과 연결이 돼야 되는가. 보통 1학년 아이들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은 잘 못 써. 2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들아, 진로 장래희망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전공 적합성의 시발점이 바로 그지. 내가 발음이 좀 좋아 얘들아. 이 시발점이 야, 너 교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에 관련된 모든 시작이 얘들아 바로 장래희망인 거야. 우리 아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뭔가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될 테고 그 학과에 따라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죠 라는 부분이 바로 전공 적합성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경우도 CA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의 연관성을 이제 가져가야 돼. 아까 1학년 때는 딴 거 해도 돼. 여러 분야를 난 알고 싶으니까. 대신 2학년 때부터는 나의 꿈이 어떠한 곳에 찍혀서 뚜렷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과학 동아리 들어갔어? 그러면 너는 자율 동아리로 생명에 관한 부분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어떠한 심층적 동아리를 또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과학 동아리에서는 되게 포괄적인 걸 한다라면 이제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해야겠지. 두 번째,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지?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그 동아리를 만들어내고 그 동아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뭔가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졌다라면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좋아하겠지. 다른 임원들 아이들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것보다 내가 끌고 다니는 리더십과 배려,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대학교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자사고는 PPT 발표를 하잖아 얘들아. 그 발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역할을 내가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대학교는 그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나. 내가 발표할게요. 다들 발표를 하겠대. 그래서 단원을 나눴어. 4단원, 5단원 나눠서 한 사람당 한 단어씩 발표를 하게끔 한 거야.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모든 아이가 발표자라고 써지겠지. 그런 식으로 어떠한 역할을 갖고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돼 얘들아.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야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겠지만 그 활동은 바로 너네들이 하는 거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것도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얘들아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줬을 때 우리 아이가 우수하게 해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갖고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며, 두 번째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발표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너네들이 그런 활동들을 계획해서 짜서 만들어서 시행해야겠지. 그래야지 학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써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야. 우리 아이가 만약 우리 교대 갈 친구가 1등급이야. 수학이 1이 찍혀져 있어. 그런데 학교는 안단 말이야. 아,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너 수학 1이니? 미안하다. 자, 수학이 만약 1이면 대학교에서는 아, 얘는 공부를 잘해. 그리고 보는 게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2학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얘들아 2학년 때 죽어나야 돼. 1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뚜렷한 부분보다는 좀 여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강하게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3학년 때, 2학년 때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CA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전공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두 번째, 활동을 했으면 뭘 만들어야겠니? 그지? 결과물을 만들어. 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보고서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학교 공부에도 수행평가라는 게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에 어떠한 보고서 체계들이 만들어져. 그걸 우리는 연구보고서, 활동보고서, 그거에서 더 심층적으로 어떠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 우린 R&E 소논문이라고 불러. 그런데 소논문은 얘들아 폐지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생기부에다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소논문을 대처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대회나 활동보고서나 이런 걸로 이름을 다 바꿨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를 전공적합성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동아리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거야. 특히 과학 동아리. 그지? 이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를 조사해봤더니 과학 동아리고 문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방송반이었어.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문방송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 방송반이야. 정치 외교과 가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방크라는 동아리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되게 보편적인 동아리 드는 건 좋지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너네가 어떠한 구체적이고 재밌고 흥미있는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게 좋아. 그럼으로써 3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동아리 활동 뭐 하겠니?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뭐 하게 해요? 우리 3학년 아가들 동아리 활동 뭐 하고 있니? 안 해요.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아리는 살아서 간단 말이야, 얘들아. 동아리가 죽은 건 아니야. 살려 있는데 너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들을 시행하는 거야. 뭘 만들어야 되냐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후배들을 잘 꼬셔야 돼. 후배들을 꼬셔가지고 후배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내 이름 석자 정도 걸쳐놓으면 되게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스토리가 뭔지 보여줄게. 동아리 갖고 스토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자소서에다가 내가 어떻게 쓰는지 봐봐, 얘들아. 자소서 2번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한 거 3가지를 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써볼게. 저는 1학년 때 A라는 동아리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B 활동이고, B 활동으로 2학년 때 CA를 들게 되었으며 그거에서 파상되는 B-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율활동 동아리를 했어. 그럼으로써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데 3학년 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연구대회, 학술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학술대회에서 높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B라는 전공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고요. 저 짱입니다. 라고 쓰는 게 자기 소개서인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 거지.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하고요. 전 이걸 잘합니다.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특히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워낙 생활기록부에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쓰고 싶어해. 아니야. 생활기록부는 충분히 생활기록부로 채우면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에다가는 그 많은 활동 중에 내가 진짜 잘한 거 하나만 쓰는 거야, 얘들아. 이 얘기는 다른 학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어떠한 발전되는 모습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쓴다고 보면 돼. 만일 봉사활동을 한번 봅시다. 봉사는 1학년 때는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봉사를 왜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렇지 않겠니? 만약 이런 겁니다. 우리 아가가 대학교 면접을 갔어. 교수가 물어봅니다. 장애인 센터 왜 갔어요? 아, 친구 새끼가 끌고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제가 장애인 센터를 가게 된 어떠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살리려고 합니다. 가능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이라는 건 얘들아 전공적합성을 살릴 수 있어. 만일 우리 이 아이들 중에 수의학과를 갈 친구가 있다면 동물봉사를 가면 될 거고 의예과를 가는 애들은 의료에 관련된 걸 가면 되겠지 얘들아. 그렇다고 하나 물어볼게. 나는 국어국문과를 갈 거야. 아니면 문해창작과를 갈 거야. 그래서 봉사를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했어. 그 봉사가 과연 대학교에서 정말 좋아하는 봉사일까? 책 정리하는 봉사가?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겠지만 얘들아 봉사는 봉사답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봉사라는 건 인성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상호작용하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느낀 점 이런 것들이 봉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얘들아 되게 인성과 가까운 봉사를 하는 게 훨씬 좋아. 장애인이 됐건 보육원을 가던 양로원을 가던. 또한 하나 말해줄까? 장애인이 내가 만일 장애인을 했어. 장애인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공적합성을 못 살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사회복지과 가는 애들은 당연히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도 장애인 봉사로 충분히 전공적합성 살릴 수 있어 얘들아. 왜 그러냐면 기업은 얘들아 누군가를 도와주는 환원정책이라는 게 있어. 그 환원을 통해서 내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경영인이 되겠다. 남을 배려하는 경영인. 일명 같이 더불어 사는 경영인이 되겠대. 이런 게 다 전공 적합성인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전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어. 그러면 2학년 때는 그 활동 중에 이런 거야. 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냥 열심히 쓰레받기질을 했대. 2학년 때도 쓰레받기질을 했대. 3학년 때도 쓰레받기질을 했대. 그 아이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지. 왜 그러냐면 발전이 없잖아 얘들아. 1학년 때 쓰레받기질을 했으면 2학년 때는 그 쓰레받기질을 통해서 뭔가 배웠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은 쓰레받기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돼. 그래서 전자동 청소기를 구입해.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청이나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얘들아.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탄원서를 넣어. 학생이. 장애인들이 청소하는 데 있어서 쓰레받기질에 한계가 있다. 그거 한 대 있으면 효율성이 어느 정도라는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얘들아 계속 탄원서를 넣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 장애인 센터에 그 청소기가 들어왔어. 니네 마트 가면은 이렇게 막 물걸레질하고 지나가는 청소기 있지. 아줌마가 잠시만 비켜주세요 하면서 닦는 그게 장애인 센터로 들어갔다고 얘들아.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자기주도적으로 뭘 했으며 그걸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발전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2학년 때 구체적인 활동이나 자기 주도적 활동이 필요해 얘들아. 그 안에는 협력과 배려라는 게 필요하고 또한 3년 동안 봉사에서 느낀 점이 있겠지.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3학년 생활기록부라는 데 기재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고3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고3 생활기록부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고3 생활기록부는 보통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2학년 때까지 활동 다 했으니까 고3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공부해야지. 공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하고 당연한 거야. 대신 만약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는 아예 죽은 것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대학교가 평가하는데 1학년, 2학년 거만 읽고 3학년 거는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되니까 안 봐줄게 그러고 덮지 않아. 어떤 학교도 3학년 생활기록부를 덮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부만 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얘들아. 3학년 생활기록부는 결국은 스토리의 끝인 거야. 아까 말했잖아. 무엇인가 스토리를 만들고 내가 2학년 때 과정을 했으면 3학년 때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하고 넣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거야. 3학년 때 동아리, 봉사활동 다 살아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결국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완전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생활기록부와 2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가지고 3학년 때 주가 될 만한 활동들의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뭔가 연결된 마무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3학년 생활기록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3학년이 많아. 그러면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를 한 번이라도 분석해봤냐는 거야. 읽어보란 말이야. 니네가 살아온 환경이잖아. 내가 이런 것도 했었나? 이런 거 했었구나. 그러면 전공에 관련된 거나 발전에 관련된 거를 니네가 캐치를 해서 3학년 때 무슨 활동을 할 건지가 지금 머릿속에 계획이 다 짜있는 상태에서 3학년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내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내신 같은 경우도 얘들아 성적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해줄게. 또한 결국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얘들아. 그래서 3학년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연구보고서인 거야. 옛날에는 소논문이라 그랬어.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대학교는 소논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왜 소논문을 안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 저쪽 서울 남쪽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일반고 아이가 어떤 미생물을 분석을 했어. 근데 그 미생물을 분석하려면 얘들아 몇 천만 원짜리 장비가 필요해. 그 아이 집에 그게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야. 봤더니 어떠한 연구센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과와 상관없는 보고서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우리.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연결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서는 봐줄게. 왜? 우리 학생이 발전되면서 뭔가를 마무리 짓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만약 우리 전공과 연관성이 있다라면 완전 좋겠지. 그게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고 얘들아. 그리고 3학년 때는 어떠한 1학년, 2학년과 연관되는 어떠한 마무리 단계들. 니네가 만약 동아리가 많이 살아있다 해봐. 동아리가 뭐 할 거야? 공부해야지.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얘들아 결국은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라는 거야.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2학년 아이들아 2학년은 뭐 해야겠니? 이제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 과정을 어떤 걸로 끝을 낸지 어떤 걸로 끝을 낼 건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겠지. 그래야지 3학년 때 그걸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결과물과 스토리를 마무리 단계가 바로 3학년 생활기록부인 거야. 그러니까 3학년 때도 간단하게 너네들이 무엇인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한 동아리 및 봉사활동을 잘 이용하면 돼 얘들아. 동아리 같은 경우 아까 말해줬잖아. 1학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2학년 때 뭔가 만들었다라면 3학년 때 가장 심층적이고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줘야겠지. 또한 봉사활동에는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1, 3, 10. 뭘 것 같니? 1 다음에 3 다음에 10이야. 뭘 것 같아? 1과 3과 10의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봉사활동을 나 혼자 시작했어. 장애인센터를 나 혼자 갔지. 하다 보니까 이 봉사단체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친구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 혼자서 못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친구를 꼬셔. 우리 이 봉사 안 해볼래? 그러면 그 꼬시는 과정이 있겠지 얘들아. 보통 야 봉사 점수 준다 가자 이러고 가는데 그걸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들을 꼬시는 리더십적인 어떠한 협력과 배려가 필요해. 그지?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2학년 때 활동을 했어. 그러면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 그지?
이건 3학년 때 후배들 데리고 가는 거야, 얘들아. 그럼으로써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뭘 알게 되고 그걸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이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이게 스토리인 거야, 얘들아. 너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발전되는 이야기를 만들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결국은 뭐냐면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점점점 뭔가를 더 해내고 뭔가를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 3학년들 이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될지를 대충 감을 잡을 거 아니야. 1학년, 2학년 때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 생기부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얘들아, 이제는 생기부가 추상적인 단어를 못 쓰게끔 돼 있어요. 바뀌었어. 2017부터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이제는 뭔가 우리 아이는 훌륭해요. 아니면 탁월하죠. 이런 추상적 단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활동을 한 게 있으면 그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게끔 돼 있어, 이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뭘 줘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쓸만한 활동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써줄 수 있게끔. 그러려면 어떠한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첫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와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좋은 결과물이 남으로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생활기록부에서 만들어지고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생기부가 발전했다라면 좋은 아이인 거야. 대학교에서 봤을 땐. 그래서 고려대학교나 너네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대학교에서는 우리는요 어떤 아이를 뽑겠습니다라는 인재상을 내놨는데 그 인재상에 뭐라고 많이 써져 있냐면 단순 숫자적인 부분을 폐지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건데 바꿔서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아이 단순 내신 보지 않을게요. 학교마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 계산해 갖고요. 이나 이런 거 만들고요. 나머지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어떤 식으로 올랐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종합적으로 볼게요. 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생활기록부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너네가 열심히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는 대학교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또한 생기부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데 첫 번째, 네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 생기부 안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겠지. 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걸 시작했으며 두 번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A라는 활동도 했고요. B라는 활동도 했고요. C라는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건 C라는 활동인 거죠. 그 C라는 활동에 대해서 주요 활동 내용들이 이제 막 써지는 거야. 그러다가 좀 길게 늘릴 때는 얘들아, 제가 어떤 문제점에 부딪혔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으며 그걸 통해서 저는 전공에 대한 부분이 발전하고 어떠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걸 생기부에다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생기부에다 다 쓰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글자 제한수에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국문과 가는 친구예요. 진짜로 있었던 걸 써온 겁니다. 국어국문과를 집어넣으려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단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가긴 했는데 내신이 5.2예요. 그런데 정말 생활기록부 스펙 갖고 대학을 간 친구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아가야? 네. 대답 잘하고 아주 좋아. 독서진로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고전문화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네가 만일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갖고.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쓸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좋을까? 우리 3학년 아가들아,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독서진로반 놀래? 고전문화 놀래? 아가?
독서진로반. 우리 아가는? 반대요. 반대? 전 반대입니다. 면접 볼 때 짱일 것 같아. 고전문화 동아리 넣게? 왜? 좀 저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 여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 위에 게 얼마나 잘 써진 거지 일단 먼저 그러면 해석을 해줄게. 자,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의 분야에 관심이 많대요. 내가 왜 그 동아리에 들어간지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어문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한국외대를 좀 노렸어요. 외대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봤니? 몽골어, 이란, 인도, 스칸디나비아, 일명 폴란드어, 비인기과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학교에서 몽골어를 어떻게 배울 거야? 그잖아. 그러면은 그 몽골어를 대학교에서는 전공적 합성을 뭘 보겠니? 어문계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제2외 국어, 국어, 그리고 영어. 어문계열의 아이가 얼마큼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어문계열에 난 관심이 많다고. 만약에 그걸 노리지 않았다면 나는 국어 국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썼겠지. 근데 더 폭넓게 간 것뿐입니다. 여러 과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문계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서활동을 시작했어. 이게 내가 독서활동을 시작한 목적인 거야. 또한 독서 주제가 편중되는 모습에서 벗어났대.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독서를 하는데 판타지만 좋은 거야. 어떤 하나에 편중된 거야. 그거에서 벗어났대.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편중됐던 문제점이 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이게 이제부터 극복사례인 거예요, 얘들아.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융합적 도서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습니다. 책의 주요 전달 메시지를 찾아내고 책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정리하여서 표현했으며 잘 봐. 좀 이따가 면접까지 보여줄게. 자신만의 독서신문을 출간해서 부장 역할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주제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요. 독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독후감 대회 홍보와 대회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대. 그런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수상에 대한 부분을 썼어.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독서 수상을 받았죠. 그런데 2017년 학교 개정이 일어났어. 이제 수상은 수상 경영란 안에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뺀 거야. 대신 대학교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내용이 있는데 수상이 있고 그게 만약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선생님이 국어에 대한 평가가 좋잖아? 그러면 그걸 3박자로 봐서 아, 얘 어문 잘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해줘. 그게 대학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방향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극복 사례, 문제점의 극복 사례, 과정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발전했죠. 그런데 고전문학을 보겠습니다. 고전문학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통해 현장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방문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사동에서 외국인 만나갖고 문화지도 나눠주면서 교실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주제마다 흥미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대.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지? 누가 봐도 위에 거보다 아래 거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다시 물어볼게.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저 위에 거요. 우리 아가는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우리 교대 자기소개서 뭘로 쓰면 좋을까? 위에요.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위에요.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을까? 위에요. 내가 왜 계속 물어본지 잘 생각해봐.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아래요. 고마워. 아래 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일 독서 진로반이라는 건 얘들아 3학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CA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을 거야. 그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발전되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발전되게 다 썼단 말이야. 다 썼는데 왜 자소서에다 또 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활 기록부로 충분히 자랑질을 했으면 더 이상은 끝난 거야, 얘들아. 생활 기록부로 남겨놓는 거고 대신 고전문화 동아리 가지고 내가 한 활동이 되게 많아.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더 많은 자랑질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까 글자 제한수 있다라 그랬잖아. 생기부로 가져가야 할 거와 자기소개서로 가져가야 될 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1학년 동아리와 2학년 동아리와 3학년 동아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자소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생기부로 모든 걸 다 보여줄 건지. 왜 그러냐면 독서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어필 다 했잖아.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보면 융합적 독서 주제를 형성하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대. 여기서 문제. 융합적 독서 주제가 뭘까? 도대체 융합적 독서 주제는 뭐야? 궁금하지 않니? 그지? 궁금하지? 교수님은 안 궁금할까? 궁금하겠지? 언제 물어보게? 그래, 면접 때 물어보는 거야. 면접은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야.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서류 신뢰도라는 거야.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거든. 학교 선생님이 진짜로 써주셨는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좀 이렇게 과장시켰는지, 너네가 자기소개서를 진짜 니네가 썼는지, 내가 써줬는지 아무도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진짜 우리의 학생일 건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학생들은 참 정직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류 신뢰도 걸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바로 아웃이야. 빵점 처리된다고. 그래서 면접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물어볼 거 얼마나 많니? 외국인에게 소개할 우리나라 문화 지도를 만들었대. 무슨 지도냐고, 그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게 면접 준비라는 겁니다. 자, 생기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복 받은 거야. 날 만났잖아. 말해줬잖아. 어떻게 만들라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생활기록부라는 건 대학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교육자로서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 하지만 그렇게 보겠대잖아.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글을 되게 못 써서 책을 안 쓰고 항상 방송을 했는데, 책 준비하는 거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학교가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아이를 뽑을까요? 그걸 분석해갖고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지금 분석하겠지.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5, 1등급이야. 공부를 너무 잘해. 애들이 칭송해. 넌 짱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를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방. 난 포천을 지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천은 지방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와서 얼마나 놀랬는다. 아파트 막 높은 거 있고. 야, 깜짝 놀랐어. 아파트 막 높은 거 있고. 지금 선거 아니라 사람들 겁나 많더라고. 아까 지나갔는데. 그런데 정말로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의 한계점이 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해주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아이들이 오겠죠. 일찍은 애들이 많아. 1.3이나 1.00 이런 아이들이 막 옵니다. 1.00은 거의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워낙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구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표준 편차라는 걸 봅니다. 학교 시험지 난이도를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 경력을 볼 때 전교생이랑 맞짱 떠서 몇 개 땄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학년에서만 딴 건 중요하지 않아. 전교생이랑 맞짱 떴을 때 우리 아이가 1등을 하잖아? 그거를 되게 높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전교생으로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뽑는 거야. 두 번째, 하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주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에서 강연해야 하는데 아이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4등급 아이가 경희대를 갔어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4등급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 4등급은 무언가가 있는 거야, 얘들아. 편차 계산을 했을 때 잘 나왔거나 아니면 정말 특목고 점수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D땡 외고는 영어 점수가 96점이 나오면 옆에 숫자가 4가 떠요. 걔는 4등급이야. 왜 그러냐면 1이 없어. 다 잘 봐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 숫자를 보지 않는 것뿐이야. 그 4가 경희대를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숫자가 낮다고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뽑았다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 숫자치. 보통 학교에서는 2등급 때는 만들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신 공부해야 하라고. 맞아. 일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대학에서 선발하는 기준을 잘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전공 적합성. 두 번째, 발전 가능성. 세 번째, 학업 역량. 네 번째, 인성을 보겠대. 이거 네 개를 보는 학교가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그러면 너네가 생활기록부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만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라고. 1학년 때 어떠한 전공에 대한 마인드를 내가 짰으면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는 왜 생각을 안 해? 그거를 또 학업에다가 어떻게 놓을 건지는 왜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지 좋은 생활기록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야. 3학년이 할 일은 이제 정해진 거야. 1, 2학년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되며, 두 번째, 인성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고, 세 번째, 인성에 대한 부분, 학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들아.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2학년 때도 또 2가 떴어요. 그런데 네가 집어넣을 학과가 물리학과나 수학에 관련된 학과야. 기계공학과라고 합시다.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학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게 봐요. 그거를 학업에 따른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학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하겠니? 3학년 땐. 어떻게든 끌어 올려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대학교가 전공으로 바라보는 교과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면 얘들아, 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학교에서 우리는요 뭘 가르쳐 준답니다 라는 게 쫙 나와 있어. 그걸 보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그 어떻게 배우는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이런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너 문과니? 아직 안 정해서?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원래는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장래희망을 네가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오늘 가서 뭐 해야 돼? 홈페이지 들어가. 정해. 일단 뭐 그치. 다 들어가봐 그냥. 그냥 다 들어가봐 뭐가 좋은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갈 과가 있으면 그 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지. 이런 겁니다. 우리 아가가 어디 가고 싶냐고 화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과니? 중국어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계산했을 때 1등급이야.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그런데 제2 외국어 중국어가 9등급이야. 그러면 대학 교수는 애매모호한데? 얘 뭐지? 얘 왜 이거만 9야? 우리 중국어학과인데. 그러면 선뜻 뽑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그게 전공과 관련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문과 아이들 중에 솔직히 우리 문과 내가 압니다. 수포자들 많은 거.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노고가 많다는 걸 내가 알아. 그잖아 니네도 그러니? 혹시 앞줄 떠 있고 뒷줄 다 자고? 하여튼 만일 내가 경영과를 갈 거야. 경상계를 갈 거란 말이야. 경상계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과래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안 좋아. 그러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1학년, 2학년 때 수학이 만약에 5등급이었어. 그런데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3등급이나 2등급이 됐어. 그러면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극복한 거잖아, 얘들아. 또한 대학교는 너네 1학년, 2학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면 지금 현 시점인 거야. 고3. 고3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발전한다라면, 성적도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대학교가 되게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나는 5등급이에요, 6등급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 저는 진짜 안 되나 봐요.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바닥을 까는 경우도 있어. 올리려고. 왜 깜짝 놀랐니? 설마 깔겠어요 그랬는데 정말 까는 애들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사고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자사고 들어가면 내실 따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바닥을 깔아버리는 거야. 육치를 깔아. 그 다음에 개 한 개치까지 올려. 조금씩. 그 3학년 때 3을 찍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자사고는 생활기록부를 되게 잘 써주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발전에 생기부가 잘 돼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1학년 애들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엄마, 학업을 놓겠습니다. 잠깐. 안 됩니다. 최대한 끌어올려서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소개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 무엇을 쓰고 어떤 것을 키워서 갈지를 1학년 때부터 원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나는 자기소개서 1번에다 학업 역량은 뭘 어떻게 가져갈 거고 또한 이런 겁니다. 전공적 합성을 살리겠다고 어떤 애가 화학과를 집어넣는데 1번에다가 화학에 대한 부분을 왕창 쓰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학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해냈을 때 그걸 쓰는 거야, 얘들아. 그게 국어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아. 주요 과목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또한 이과 아이들은 수학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문과 아이들은 수학이나 영어 갖고 하는 게 참 좋아. 보편적으로 했을 때. 국어 국문과 가는 아이들은 국어 갖고 하겠지만 사회문화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얘들아. 혹시 여기 사회선생님 와 계시니? 그건 아니지? 하여튼 이해 가시죠? 교대야 봤니? 오셨니? 없니? 고마워. 너 같은 경우는 뭘 키워야겠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교육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성이 되게 중요하며 학업적인 부분도 너는 다 잘해야 돼. 좋겠다. 걷다가 단순 수치도 엄청나게 높아야 돼. 왜? 우리나라 꼬맹이들의 미래를 가져갈 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야. 강연회를 못 가. 무서워. 하여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1번, 2번, 3번은 다 공통문항이잖아, 얘들아. 뭘 쓸 건지를 생각하면서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활기록부의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학교가 보는 4가지의 기준과 자기소개서를 거기에 어떻게 맞출 건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또한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면요. 이게 좀 민감한데 여기가 학교라서 자기소개서 원래 되게 일찍 쓰라고 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건 결국은 3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써봤자 어차피 생기부 나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만일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1학년, 2학년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3학년 거 빼고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라는 거지. 그리고 3학년 거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끼워 맞출 건지를 잘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3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된 후에 쓰는 거예요. 또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야, 요거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이 활동을 대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1, 2, 3학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거를 머릿속에 짜고 개요를 짜기 시작하면 뭘 써야 될지가 좀 보여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동아리를 계속 쓰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CA 동아리를 타갖고 자율 동아리로 빠져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이야기거리가 나오게끔 자기소개서의 개요를 짜면 돼. 그러면 생각보다 짜기가 편하며 두 번째, 많이 쓰려고 하지 마요.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게 최악이야. 가장 안 좋은 자기소개서예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는 다 생활기록부에 써 있어. 어차피 생기부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다가 충분히 자랑질 못한 거를 끄집어내라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고전 문화 동아리를 쓰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고전 문화 동아리가 만약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면 그거를 연관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3학년 때 어떤 고전 문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만 제대로 쓰라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거는 다시 말하지만 생활 기록부에 다 있어. 있는 거 갖고 썼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3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다음에 개요를 짜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스토리 작성인 거예요. 개요를 짤 때 이야기를 만들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개요를 짜면 뭘 써야 될지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또한 동아리를 통해서 학업이 됐건 학업을 하다가 동아리로 연결하게 됐건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겠지.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가 고려대학교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소서 2번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3가지를 잘한 거를 자랑질하라고 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을 하나 해갖고 다 연결해서 썼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면서 개요를 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답답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쓰는 시기가 되면 답답해져.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네이버에 있는 수만땡 거기에 들어가갖고 합격한 선배님들이 올려놓은 자기소개서를 읽습니다. 그거는 하지 마요. 자기소개서 남이 거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처럼 써요. 그래서 필터링에 걸리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요. 나 분명 잘 쓴 것 같은데 학교에서 불러주질 않아. 그런데 네 자소서를 봤더니 밑에 빨간색이 뜨더라는 거지. 왜? 너만 봤을까? 수만 땡을? 그 조회수 못 봤니 얘들아? 그러다 보니 남이가 써놓은 거 읽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냥 말해주는데 읽어보잖아 얘들아. 별거 없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합격했어? 이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고등학생 얘기인데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그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한 너네들은 읽지 말라는 거야. 엄마 보고 읽으라 그래. 엄마는 아빠 보고 읽고 대략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어봐. 문장 구조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한번 당해봐서 그런 거야 얘들아. 또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1번은 학업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학업을 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내가 어떠한 학업에 관심이 있으며 그 학업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1번에다가 쓰라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전 5일인데요. 어떻게 지켰냐고.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가르쳐 줬잖아. 그거를 그냥 낼름낼름 받아먹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바꿨으며 내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채워갖고 나만의 어떤 공부 방식이 있었는지. 예전에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런 거 썼어요. 메모식 공부 방법. 내가 모르는 부분을 옆에 메모장을 통해갖고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걸 막 책에다가 막 붙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따로 또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한 아이가 있었어. 그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세부 능력에다가도 썼어 결국은. 어디다 썼냐면 수학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 수학 오답을 걷다가 그렇게 썼거든 걔가. 그거를 수학 선생님께서 걷다 써주셨어.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올라갔는데 어머 얘만의 공부 방법으로 극복했네라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자소서에다 더 길게 썼어. 어떤 식으로 그걸 찾아냈으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 게 바로 얘들아 1번인 거야. 1번은 나 공부 잘해요라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공부하는데 뭐가 어려웠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했으며 저 어떻게 발전했습니다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봐. 그게 꼭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돼. 또한 전공 살리는 방법을 하나 말해주자면 우리 아이가 만약 물리학과를 간다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요.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갖고 저만의 공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물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물리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더니 물리도 풀려나가요. 라고 그렇게 연결만 짓는다라면 2과목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학업에 대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랑질이에요. 3가지 자랑하래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하나로 연결되면 되게 좋고요. 1번은 1학년 때, 2번은 2학년 때, 3번은 3학년 때 그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1번을 1, 2학년 걸로 써고 3학년 거를 2개를 3학년 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랑할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 뭐가 좋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넣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다 합격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쓰질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에 대한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썼지 이거 했어요. 그렇게 쓴 아이만 떨어졌어. 또한 이건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나한테 해준 말인 거야. 자랑질을 하나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만일 연결되면 훨씬 좋겠지. 3가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라는 거야. 우리 지금 3학년 아이들 오늘 집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볼 겁니다, 아마. 내가 뭐 했었지? 그러면 3학년 때는 뭘로 마무리 짓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생각해봐요. 자소서 뭘로 쓰지? 어떤 걸 연결해서 쓰지? 어떤 걸 부각시키지? 어떤 그냥 생활기록부를 그냥 가져가지? 그게 나눠져야겠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보여줄 거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할 거를 나눠야겠지. 당연한 거잖아. 또한 3번은 배려와 리더십이에요. 인성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 의식을 통한 상호 배려와 협력이라는 거를 평가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목적이 뚜렷하며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줌을 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며 그거를 우르르르르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그걸 끌고 갔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고. 또한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자소서에다가 진짜 뭐라고 많이 쓰냐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줬죠. 도대체 눈높이를 어떻게 맞췄냐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저는 눈높이를 맞춰줬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심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시도를 했고 어떻게 다가섰으며 처음에는 까였는데요. 계속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그거를 누군가 선생님의 조언도 얻고 막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가 눈높이를 맞춘 거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추상적인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췄죠. 그러면 그거는 좋은 글이 아니에요.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게 좋고 또한 3번 같은 경우 배려와 리더십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봉사활동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봉사를 씁니다. 그런데 봉사도 좋은데 만일 내가 학급에서 반장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정교 회장을 했다라면 그게 봉사활동보다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 쭉 보는데 봉사 하다가 반장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 볼 거라고요. 또한 그게 어떠한 봉사단체라도 좀 신기한 봉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훨씬 잘 어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체,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조금 특별하고 조금 특이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 총무부장 하면서 하는 애도 있어요. 솔직히 학교에서 총무부장이 내가 뭐 하는지 알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과장해서 잘 썼더라고. 걔는 비선 실세였던 거야. 반장이 아무것도 안 해. 지가 다 했대. 총무인데. 그게 짱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반장이 해야 될 역할까지 자기가 다 했다라는 걸 어필을 해놓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프로그램 짜갖고. 그러니까 진정한 비선 실세였던 거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쁜 애 같지만 얘들아 최순실만 나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혹시 왜 여기 최순실 친척이 있니 또? 보시면 배려와 리더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들.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한테 잘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보통 많이 부탁합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가들 생기부를 내가 다 분석해보면 자소서가 라인이 다 다를 거라고요. 내가 방금 너네들한테 3번은 봉사 갖고만 쓰렴 하면 니네 봉사 갖고 어떻게든 또 끼워 맞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가는 반장이었어. 그러면 반장이 훨씬 봉사보다 쓸 게 많거든. 선생님과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있을 거고 애들이랑 상호작용도 있고 리더십의 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쓸 게 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찾는 방법은 아까 말해준 거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생각을 해봐야 얘들아. 결국은 스토리를 만들라는 건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 헤쳐보라고. 대학교가 네 거를 읽고 아 우리 아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런데 이거 참 잘하는구나. 이거 두 개인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고 나 뭐 잘해요. 이거 두 개가 자기소개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쓰기보단 하나의 라인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1학년 아이와 2학년과 3학년이 해야 할 일이 다르겠죠. 3학년은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2학년은 1학년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2학년 때 전공에 관한 어떠한 부분을 이제 찾아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1학년은 아까 너 우리 아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뭐 해 먹고 살래? 이과. 이과 갈 거야? 정하라고. 그걸 정하라는 게 아니고 꿈을 정하. 그지? 뭐 먹고 꿈보다 목표지. 야, 내 꿈이 뭔지 아니? 지구정복이야. 나는 꼬맹일 때부터 지구정복이었어. 이해가? 그런데 그게 지금 그건 꿈인 거야. 얘들아, 꿈은 크게 가지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친구가 대학교 면접 때 그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의 최종 꿈은 뭔가? 지구정복입니다. 교수님 빵 터졌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날 찾아오더니 다 내 탓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뭘 할지를 알아야지 지금 말한 게 시작이 될 거 아니야. 뭔가 짜기 시작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문과이과 갈지가 아니고 내가 뭘 했으면 행복할까를 생각해봐요. 엄마는 다 의사야. 웃고 계시잖아. 의사 아니면 뭐 판사 이런 거야 얘들아. 그거 쫓아가려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너의 길을 가.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게 1학년이 정말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아리가 됐건 봉사가 됐건 그 라인으로 만드는 거고 2학년 아이들은 1학년 거를 다 분석해서 2학년 때 어떠한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갈지 다 짜야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3학년 아이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여기 되게 고급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은 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대? 너 어디 교대 가고 싶니? 경인? 나중에 우리 걷다가 글 남겨. 내가 알려줄게. 경인교대 우리 많이 보내거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암호를 정해야 돼. 저 포천여예요 라고 남기면 내가 너 거 내가 따로 빼줄게. 우리 몇 개 암호가 있거든. 지방 강연에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쓰는 거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기록부를 보고 자소서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쓸지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뭘 쓸지는 아까 말했지만 많은 걸 보지 말고 가장 재밌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됐거나 내가 뭔가 발전한 게 있으면 그거부터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그걸 1번, 2번, 3번에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송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을 건데 보통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을 해도 됩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제 꿈이 좀 마이너한데 그 분야 자체가 마이너한데 그거를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뭔데? 녹색화학이요. 녹색. 화학. 녹색 화학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화학 교수요. 아, 교수. 그건 교수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뭐라고 쓰는 거냐면 교수라고 쓰는 거예요. 녹색 화학 교수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꿈은 교수인 거예요. 그 녹색 화학 교수는 네가 나중에 교수하면서 해. 그런데 잘 봐. 교수라는 거를 정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화학 교수라고 쓰는 겁니다. 3학년 때는.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화학 교수라고 쓸 텐데 그러면 네가 만약 1학년 때 교수라면 교수가 지향하는 삶이 있겠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수는 교대랑은 또 틀려. 저 아이는 와 하고 뛰어다니는 얘네들이지만 너는 와 하고 뛰어다니는 막 술 먹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라인이 다르겠지. 네가 훨씬 전문성이 높을 거라고. 그러면 교수라는 직업 라인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과 화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부분 세 가지가 같이 내려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3학년 때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치게끔 해갖고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환경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수인 거야 너는. 나중에 교수 되면 연락하십시오. 내가 교수가 좀 교수님들이랑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소원이 내 얼굴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혹시 또 질문 왜요? 학교는 원래 그렇게 다니는 거야 얘들아. 내가 군대 왜 갔는데? 제 직업이 컴퓨터 관련 직업인데 봉사활동을 어떤 쪽으로? 아까 말했잖아. 그냥 인성봉사 하라니까. 장애인 같은 거 하십시오. 네, 그냥 컴퓨터 봉사 딱히 아니고. 아니 컴퓨터랑 관련된 봉사가 뭐가 있을까? PC방? 엄마 저 PC방 하나 계약했어요. 저 이제 거기 가서 돈 안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 그렇다고 뭐 폐가전 나를래? 구청에서 폐가전 나르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아까 그거를 내가 말해줄게요. 장애인을 만일 우리 학생이 장애인 봉사를 했다 칩시다.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봉사하다 보면 장애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꿈이 뭘까? 다시 걷는 거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생명공학자겠지. 뭐 줄기세포 연구를 하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 기계공학과 애들이야. 기계공학과를 통해서 일명 로봇 의족이라 그래. 그럼 잘 봐. 기계공학과 애들이 로봇 의족을 만들 때 컴퓨터 프로그램 안 들어갈 거 아니 거기? 들어가겠지. 그런 게 전공 적합성이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봉사활동을 네가 장애인으로 했어. 그리고 그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 저는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기계공학과 동아리 애들이랑 조인을 맺어서 같이 가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을 살려내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니까 PC방 안 가도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또한 뭐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네가 나중에 정말로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 아가는 소프트웨어 특기 잘하는 게 있어. 그게 외부 활동도 돼. 성균관대학교나 몇 개 학교는 외부 활동 받겠다고 했거든. 일명 정보 올림피아 이런 거 다 나가도 된다고.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뭐 컴퓨터 게임 말고 뭔가 프로그램 C 언어 이런 거 있잖아. 파스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다 너 참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너는 그걸 준비하면 되게 유리하겠지.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도. 또 질문.
자기소개서 원래 되게 일찍 쓰라고 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건 결국은 3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써봤자 어차피 생기부 나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만일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1학년, 2학년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3학년 거 빼고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라는 거지. 그리고 3학년 거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끼워 맞출 건지를 잘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3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된 후에 쓰는 거예요. 또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야, 요거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이 활동을 대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1, 2, 3학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거를 머릿속에 짜고 개요를 짜기 시작하면 뭘 써야 될지가 좀 보여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동아리를 계속 쓰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CA 동아리를 타갖고 자율 동아리로 빠져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이야기거리가 나오게끔 자기소개서의 개요를 짜면 돼. 그러면 생각보다 짜기가 편하며 두 번째, 많이 쓰려고 하지 마요.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게 최악이야. 가장 안 좋은 자기소개서예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는 다 생활기록부에 써 있어. 어차피 생기부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다가 충분히 자랑질 못한 거를 끄집어내라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고전 문화 동아리를 쓰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고전 문화 동아리가 만약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면 그거를 연관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3학년 때 어떤 고전 문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만 제대로 쓰라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거는 다시 말하지만 생활 기록부에 다 있어. 있는 거 갖고 썼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3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다음에 개요를 짜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스토리 작성인 거예요. 개요를 짤 때 이야기를 만들 그러니까 이야기로 영어 학습이나 수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드는 게 좋아. 1학년 때는.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내가 1학년 동안 여러 개를 해갖고 뭔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 부분이 2학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2학년 때는 봐. 진로활동 같은 경우 목표를 가진 학과나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신단 말이야. 우리 아이는 어떤 과에 관심이 생겼죠. 어떤 활동, 진로 캠프에 가서 뭘 했는데요.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에 대한 전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전공이 장래희망과 연결이 돼야 되는가. 보통 1학년 아이들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은 잘 못 써. 2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들아, 진로 장래희망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전공 적합성의 시발점이 바로 그지. 내 발음이 좀 좋아, 얘들아. 이 시발점이 야, 너 교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에 관련된 모든 시작이 얘들아 바로 장래희망인 거야. 우리 아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뭔가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될 테고 그 학과에 따라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죠 라는 부분이 바로 전공 적합성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동아리 같은 경우도 CA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의 연관성을 이제 가져가야 돼. 아까 1학년 때는 딴 거 해도 돼. 여러 분야를 난 알고 싶으니까. 대신 2학년 때부터는 나의 꿈이 어떠한 곳에 찍혀서 뚜렷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과학 동아리 들어갔어? 그러면 너는 자율 동아리로 생명에 관한 부분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어떠한 심층적 동아리를 또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과학 동아리에서는 되게 포괄적인 걸 한다라면 이제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해야겠지. 두 번째,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지?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그 동아리를 만들어내고 그 동아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뭔가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졌다라면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좋아하겠지. 다른 임원들 아이들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것보다 내가 끌고 다니는 리더십과 배려,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대학교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자사고는 PPT 발표를 하잖아, 얘들아. 그 발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역할을 내가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대학교는 그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나. 내가 발표할게요. 다들 발표를 하겠대. 그래서 단원을 나눴어. 찝어내라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고전 문화 동아리를 쓰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고전 문화 동아리가 만약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면 그거를 연관시키면 되겠지. 그리고 3학년 때 어떤 고전 문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만 제대로 쓰라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거는 다시 말하지만 생활 기록부에 다 있어. 있는 거 갖고 썼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3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다음에 개요를 짜기 시작하고 스토리를 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스토리 작성인 거예요. 개요를 짤 때 이야기를 만들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개요를 짜면 뭘 써야 될지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또한 동아리를 통해서 학업이 됐건 학업을 하다가 동아리로 연결하게 됐건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겠지.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가 고려대학교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자소서 2번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3가지를 잘한 거를 자랑질하라고 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을 하나 해갖고 다 연결해서 썼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면서 개요를 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답답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쓰는 시기가 되면 답답해져.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네이버에 있는 수만땡 거기에 들어가갖고 합격한 선배님들이 올려놓은 자기소개서를 읽습니다. 그거는 하지 마요. 자기소개서 남이 거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처럼 써요. 그래서 필터링에 걸리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요. 나 분명 잘 쓴 것 같은데 학교에서 불러주질 않아. 그런데 네 자소서를 봤더니 밑에 빨간색이 뜨더라는 거지. 왜? 너만 봤을까? 수만 땡을? 그 조회수 못 봤니 얘들아? 그러다 보니 남이가 써놓은 거 읽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냥 말해주는데 읽어보잖아 얘들아. 별거 없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합격했어? 이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고등학생 얘기인데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그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한 너네들은 읽지 말라는 거야. 엄마 보고 읽으라 그래. 엄마나 아빠 보고 읽고 대략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어봐. 문장 구조를 절대 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융합적 도서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습니다. 책의 주요 전달 메시지를 찾아내고 책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정리하여서 표현했으며 잘 봐. 좀 이따가 면접까지 보여줄게. 자신만의 독서신문을 출간해서 부장 역할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주제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요. 독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독후감 대회 홍보와 대회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대. 그런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수상에 대한 부분을 썼어.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독서 수상을 받았죠. 그런데 2017년 학교 개정이 일어났어. 이제 수상은 수상 경력란 안에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뺀 거야. 대신
대학교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내용이 있는데 수상이 있고 그게 만약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선생님의 국어에 대한 평가가 좋잖아? 그러면 그걸 3박자로 봐서 얘 어문 잘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해줘. 그게 대학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방향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극복 사례, 문제점의 극복 사례, 과정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발전했죠. 그런데 고전문학을 보겠습니다. 고전문학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통해 현장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방문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사동에서 외국인 만나갖고 문화지도 나눠주면서 교실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주제마다 흥미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대.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지? 누가 봐도 위에 거보다 아래 거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다시 물어볼게.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저 위에 거요. 우리 아가는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우리 교대 자기소개서 뭘로 쓰면 좋을까? 위에요.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을까? 내가 왜 계속 물어본지 잘 생각해봐.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아래요. 고마워. 아래 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일 독서 진로반이라는 건 얘들아 3학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CA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을 거야. 그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발전되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발전되게 다 썼단 말이야. 다 썼는데 왜 자소서에다 또 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활 기록부로 충분히 자랑질을 했으면 더 이상은 끝난 거야, 얘들아. 생활 기록부로 남겨놓는 거고 대신 고전문화 동아리 가지고 내가 한 활동이 되게 많아.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더 많은 자랑질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까 글자 제한수 있다라 그랬잖아. 생기부로 가져가야 할 거와 자기소개서로 가져가야 될 거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소논문을 대처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대회나 활동보고서나 이런 걸로 이름을 다 바꿨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를 전공적 합성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동아리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거야. 특히 과학 동아리. 그지? 이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를 조사해봤더니 과학 동아리고 문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방송반이었어.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문방송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 방송반이야. 정치 외교과 가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방크라는 동아리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되게 보편적인 동아리 드는 건 좋지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너네가 어떠한 구체적이고 재밌고 흥미있는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게 좋아. 그럼으로써 3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동아리 활동 뭐 하겠니?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뭐 하게요? 우리 3학년 아가들 동아리 활동 뭐 하고 있니? 안 해요.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아리는 살아서 간단 말이야, 얘들아. 동아리가 죽은 건 아니야. 살려 있는데 너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들을 시행하는 거야. 뭘 만들어야 되냐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후배들을 잘 꼬셔야 돼. 후배들을 꼬셔가지고 후배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내 이름 석자 정도 걸쳐놓으면 되게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스토리가 뭔지 보여줄게. 동아리 갖고 스토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자소서에다 내가 어떻게 쓰는지 봐봐, 얘들아. 자소서 2번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한 거 3가지를 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써볼게. 저는 1학년 때 A라는 동아리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B 활동이고, B 활동으로 2학년 때 CA를 들게 되었으며 그거에서 파상되는 B-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율활동 동아리를 했어. 그럼으로써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데 3학년 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연구대회, 학술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학술대회에서 높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B라는 전공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고요. 저 짱입니다 라고 쓰는 게 자기
소개서인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 거지.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잘하고요.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너네가 열심히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는 대학교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또한 생기부는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데, 첫 번째, 네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 생기부 안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겠지. 제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걸 시작했으며, 두 번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A라는 활동도 했고요, B라는 활동도 했고요, C라는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건 C라는 활동인 거죠. 그 C라는 활동에 대해서 주요 활동 내용들이 이제 막 써지는 거야. 그러다가 좀 길게 늘릴 때는 얘들아, 제가 어떤 문제점에 부딪혔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으며, 그걸 통해서 저는 전공에 대한 부분이 발전하고 어떠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걸 생기부에다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생기부에다 다 쓰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글자 제한수에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국문과 가는 친구예요. 진짜로 있었던 걸 써온 겁니다. 국어국문과를 집어넣으려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단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가긴 했는데 내신이 5.2예요. 그런데 정말 생활기록부 스펙 갖고 대학을 간 친구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아가야? 네. 대답 잘하고 아주 좋아. 독서진로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고전문화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네가 만일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갖고.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쓸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좋을까? 우리 3학년 아가들아,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독서진로반 놀래? 고전문화 놀래? 아가? 저요? 응. 독서진로반? 우리 아가는? 반대요. 반대? 전 반대입니다. 면접볼 때 짱일 것 같아. 고전문화 동아리 넣게? 왜? 좀 저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 여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 위에 게 얼마나 잘 써진 거지 일단 먼저 그러면 해석을 해줄게. 자,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의 분야에 관심이 많대요. 내가 왜 그 동아리에 들어간지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어문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한국외대를 좀 노렸어요. 외대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봤니? 몽골어, 이란, 인도, 스칸디나비아, 일명 폴란드어, 비인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너네들이 그런 활동들을 계획해서 짜서 만들어서 시행해야겠지. 그래야지 학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써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야. 우리 아이가 만일 우리 교대 갈 친구가 1등급이야. 수학이 1이 찍혀져 있어. 그런데 학교는 안단 말이야. 아,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너 수학 1이니? 미안하다. 자, 수학이 만약 1이면 대학교에서는 아, 얘는 공부를 잘해. 그리고 보는 게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2학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얘들아 2학년 때 죽어나야 돼. 1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뚜렷한 부분보다는 좀 여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강하게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3학년 때, 2학년 때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CA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전공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두 번째, 활동을 했으면 뭘 만들어야겠니? 그지? 결과물을 만들어. 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보고서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학교 공부에도 수행평가라는 게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에 어떠한 보고서 체계들이 만들어져. 그걸 우리는 연구보고서, 활동보고서, 그거에서 더 심층적으로 어떠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 우린 R&E 소논문이라고 불러. 그런데 소논문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소논문을 대처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대회나 활동보고서나 이런 걸로 이름을 다 바꿨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를 전공적 합성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동아리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거야. 특히 과학 동아리. 그지? 이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를 조사해봤더니 과학 동아리고, 문과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방송반이었어.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문방송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 방송반이야. 정치 외교과 가는 아이들이 필수 코스로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방크라는 동아리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되게 보편적인 동아리 드는 건 좋지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너네가 어떠한 구체적이고 재밌고 흥미있는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게 좋아. 그럼으로써 3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동아리 활동 뭐 하겠니?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뭐 하게요? 우리 3학년 아가들 동아리 활동 뭐 하고 있니? 안 해요. 공부를 한단 말이야. 썼는데 왜 자소서에다 또 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활기록부로 충분히 자랑질을 했으면 더 이상은 끝난 거야, 얘들아. 생활기록부로 남겨놓는 거고, 대신 고전문화 동아리 가지고 내가 한 활동이 되게 많아.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더 많은 자랑질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까 글자 제한수 있다라 그랬잖아. 생기부로 가져가야 할 거와 자기소개서로 가져가야 될 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1학년 동아리와 2학년 동아리와 3학년 동아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자소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생기부로 모든 걸 다 보여줄 건지. 왜 그러냐면 독서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어필 다 했잖아.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보면 융합적 독서 주제를 형성하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대. 여기서 문제. 융합적 독서 주제가 뭘까? 도대체 융합적 독서 주제는 뭐야? 궁금하지 않니? 그지? 궁금하지? 교수님은 안 궁금할까? 궁금하겠지? 언제 물어보게? 그래, 면접 때 물어보는 거야. 면접은 이렇게 준비해가는 거야.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서류 신뢰도라는 거야.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거든. 학교 선생님이 진짜로 써주셨는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좀 이렇게 과장시켰는지, 너네가 자기소개서를 진짜 니네가 썼는지, 내가 써줬는지 아무도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진짜 우리의 학생일 건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학생들은 참 정직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류 신뢰도 걸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바로 아웃이야. 빵점 처리된다고. 그래서 면접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물어볼 거 얼마나 많니? 외국인에게 소개할 우리나라 문화 지도를 만들었대. 무슨 지도냐고, 그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게 면접 준비라는 겁니다. 자, 생기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복 받은 거야. 날 만났잖아. 말해줬잖아. 어떻게 만들라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생활기록부라는 건 대학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교육자로서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 하지만 그렇게 보겠대잖아.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글을 되게 못 써서 책을 안 쓰고 항상 방송을 했는데, 책 준비하는 거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학교가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아이를 뽑을까요? 그걸 분석해갖고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지금 분석하겠지. 고전문화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네가 만일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갖고.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쓸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좋을까? 우리 3학년 아가들아,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독서진로반 놀래, 고전문화 놀래? 아가? 저요? 응. 독서진로반? 우리 아가는? 반대요. 반대? 전 반대입니다. 면접 볼 때 짱일 것 같아. 고전문화 동아리 넣게? 왜? 좀 저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 여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 위에 게 얼마나 잘 써진 거지 일단 먼저 그러면 해석을 해줄게. 자,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의 분야에 관심이 많대요. 내가 왜 그 동아리에 들어간지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어문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한국외대를 좀 노렸어요. 외대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봤니? 몽골어, 이란, 인도, 스칸디나비아, 일명 폴란드어, 비인기과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학교에서 몽골어를 어떻게 배울 거야? 그잖아. 그러면은 그 몽골어를 대학교에서는 전공적 합성을 뭘 보겠니? 어문계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제2외 국어, 그리고 영어. 어문계열의 아이가 얼마큼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어문계열에 난 관심이 많다고. 만약에 그걸 노리지 않았다면 나는 국어 국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썼겠지. 근데 더 폭넓게 간 것뿐입니다. 여러 과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문계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서활동을 시작했어. 이게 내가 독서활동을 시작한 목적인 거야. 또한 독서 주제가 편중되는 모습에서 벗어났대.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독서를 하는데 판타지만 좋은 거야. 어떤 하나에 편중된 거야. 그거에서 벗어났대.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편중됐던 문제점이 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이게 이제부터 극복사례인 거예요, 얘들아.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융합적 도서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습니다. 책의 주요 전달 메시지를 찾아내고 책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정리하여서 표현했으며 잘 봐. 좀 이따가 면접까지 보여줄게. 자신만의 독서신문을 출간해서 부장 역할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주제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요. 독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독후감 대회 홍보와 대회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대. 그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좀 길게 늘릴 때는 얘들아 제가 어떤 문제점에 부딪혔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으며 그걸 통해서 저는 전공에 대한 부분이 발전하고 어떠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걸 생기부에다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생기부에다 다 쓰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글자 제한수에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국문과 가는 친구예요. 진짜로 있었던 걸 써온 겁니다. 국어국문과를 집어넣으려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단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가긴 했는데 내신이 5.2예요. 그런데 정말 생활기록부 스펙 갖고 대학을 간 친구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아가야? 네. 대답 잘하고 아주 좋아. 독서진로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고전문화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네가 만일 이거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갖고.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쓸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 쓰면 좋을까? 우리 3학년 아가들아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독서진로반 놀래? 고전문화 놀래? 아가? 저요? 응. 독서진로반? 우리 아가는? 반대요. 반대? 전 반대입니다. 면접 볼 때 짱일 것 같아. 고전문화 동아리 넣게? 왜? 좀 저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 여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 위에 게 얼마나 잘 써진 거지 일단 먼저 그러면 해석을 해줄게. 자,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의 분야에 관심이 많대요. 내가 왜 그 동아리에 들어간지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어문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한국외대를 좀 노렸어요. 외대에는 무슨 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봤니? 몽골어, 이란, 인도, 스칸디나비아, 일명 폴란드어, 비인기과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학교에서 몽골어를 어떻게 배울 거야? 그잖아. 그러면은 그 몽골어를 대학교에서는 전공적 합성을 뭘 보겠니? 어문계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제2외 국어, 그리고 영어.
어문계열의 아이가 얼마큼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전공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어문계열에 난 관심이 많다고. 만약에 그걸 노리지 않았다면 나는 국어 국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썼겠지. 근데 더 폭넓게 간 것뿐입니다. 여러 과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문계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서활동을 시작했어. 이게 내가 독서활동을 시작한 목적인 거야. 또한 2학년 때도 쓰레받기질을 했대. 3학년 때도 쓰레받기질을 했대. 그 아이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지. 왜 그러냐면 발전이 없잖아, 얘들아. 1학년 때 쓰레받기질을 했으면 2학년 때는 그 쓰레받기질을 통해서 뭔가 배웠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은 쓰레받기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돼. 그래서 전자동 청소기를 구입해.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청이나,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얘들아.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계속 탄원서를 넣어. 학생이. 장애인들이 청소하는 데 있어서 쓰레받기질에 한계가 있다. 그거 한 대 있으면 효율성이 어느 정도라는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얘들아 계속 탄원서를 넣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 장애인 센터에 그 청소기가 들어왔어. 니네 마트 가면은 이렇게 막 물걸레질하고 지나가는 청소기 있지. 아줌마가 잠시만 비켜주세요 하면서 닦는, 그게 장애인 센터로 들어갔다고, 얘들아.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자기주도적으로 뭘 했으며 그걸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발전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2학년 때 구체적인 활동이나 자기 주도적 활동이 필요해, 얘들아. 그 안에는 협력과 배려라는 게 필요하고, 또한 3년 동안 봉사해서 느낀 점이 있겠지.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3학년 생활기록부라는 데에 기재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고3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고3 생활기록부가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고3 생활기록부는 보통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2학년 때까지 활동 다 했으니까 고3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공부해야지. 공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하고 당연한 거야. 대신 만약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는 아예 죽은 것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대학교가 평가하는데 1학년, 2학년 거만 읽고 3학년 거는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되니까 안 봐줄게 그러고 덮지 않아. 어떤 학교도 3학년 생활기록부를 덮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부만 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얘들아. 3학년 생활기록부는 결국은 스토리의 끝인 거야. 아까 말했잖아. 무엇인가 스토리를 만들고 내가 2학년 때 과정을 했으면 3학년 때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하고 넣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거야. 3학년 때 동아리, 봉사활동 다 살아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결국은 3학년 생활기록부는 완전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공부를 라인으로 만드는 거고, 2학년 아이들은 1학년 거를 다 분석해서 2학년 때 어떠한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갈지 다 짜야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3학년 아이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여기 되게 고급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은 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대? 너 어디 교대 가고 싶니? 경인? 나중에 우리 걷다가 글 남겨. 내가 알려줄게. 경인교대 우리 많이 보내거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암호를 정해야 돼. 저 포천여예요 라고 남기면 내가 너 거 내가 따로 빼줄게. 우리 몇 개 암호가 있거든, 지방 강연에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쓰는 거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기록부를 보고 자소서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쓸지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뭘 쓸지는 아까 말했지만 많은 걸 보지 말고 가장 재밌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됐거나 내가 뭔가 발전한 게 있으면 그거부터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그걸 1번, 2번, 3번에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송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을 건데
보통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을 해도 됩니다. 몇 가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제 꿈이 좀 마이너한데 그 분야 자체가 마이너한데 그거를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뭔데? 녹색 화학이요. 녹색. 화학, 녹색 화학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화학 교수요. 아, 교수. 그건 교수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뭐라고 쓰는 거냐면 교수라고 쓰는 거예요. 녹색 화학 교수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꿈은 교수인 거예요. 그 녹색 화학 교수는 네가 나중에 교수하면서 해. 그런데 잘 봐. 교수라는 거를 정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화학 교수라고 쓰는 겁니다. 3학년 때는.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화학 교수라고 쓸 텐데, 그러면 네가 만약 1학년 때 교수라면 교수가 지향하는 삶이 있겠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수는 교대랑은 또 틀려. 저 아이는 와 하고 뛰어다니는 얘네들이지만 너는 와 하고 뛰어다니는 막 술 먹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라인이 다르겠지. 네가 훨씬 전문성이 높을 거라고. 그러면 교수라는 직업 라인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과 화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부분, 세 가지 부분을 뺀 거야. 대신 대학교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내용이 있는데 수상이 있고 그게 만약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선생님이 국어에 대한 평가가 좋잖아? 그러면 그걸 3박자로 봐서 아, 얘 어문 잘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해줘. 그게 대학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방향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어떠한 목적, 어떠한 극복 사례, 문제점의 극복 사례, 과정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발전했죠. 그런데 고전문학을 보겠습니다. 고전문학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통해 현장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방문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사동에서 외국인 만나갖고 문화지도 나눠주면서 교실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주제마다 흥미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대.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지? 누가 봐도 위에 거보다 아래 거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다시 물어볼게.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위에 거요. 우리 아가는 자기소개서 뭘로 쓸래? 우리 교대 자기소개서 뭘로 쓰면 좋을까? 위에요.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위에요. 우리 아가야 어느 걸로 쓰면 좋을까? 내가 왜 계속 물어본지 잘 생각해봐. 어느 걸로 쓰면 좋겠니? 아래요. 고마워. 아래 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일 독서 진로반이라는 건 얘들아 3학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CA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을 거야. 그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발전되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발전되게 다 썼단 말이야. 다 썼는데 왜 자소서에다 또 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생활기록부로 충분히 자랑질을 했으면 더 이상은 끝난 거야, 얘들아. 생활기록부로 남겨놓는 거고 대신 고전문화 동아리 가지고 내가 한 활동이 되게 많아. 그거를 자기소개서에다가 더 많은 자랑질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까 글자 제한수 있다라 그랬잖아. 생기부로 가져가야 할 거와 자기소개서로 가져가야 될 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1학년 동아리와 2학년 동아리와 3학년 동아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자소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생기부로 모든 걸 다 보여줄 건지. 왜 그러냐면 독서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어필 다 했잖아.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보면 융합적 독서 주제를 형성하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했대. 여기서 문제. 융합적 독서 주제가 뭘까? 도대체 융합적 독서 주제는 뭐야? 궁금하지 않니? 그지? 궁금하지? 교수님은 안 궁금할까? 궁금하겠지? 언제 물어보게? 바닥을 까는 경우도 있어. 올리려고. 왜 깜짝 놀랐니? 설마 깔겠어요 그랬는데 정말 까는 애들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사고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자사고 들어가면 내신 따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바닥을 깔아버리는 거야. 6, 7을 깔아. 그 다음에 걔 한계치까지 올려. 조금씩. 그 3학년 때 3을 찍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자사고는 생활기록부를 되게 잘 써주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발전에 생기부가 잘 돼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1학년 애들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엄마, 학업을 놓겠습니다. 잠깐. 안 됩니다. 최대한 끌어올려서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소개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 무엇을 쓰고 어떤 것을 키워서 갈지를 1학년 때부터 원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나는 자기소개서 1번에다 학업 역량은 뭘 어떻게 가져갈 거고 또한 이런 겁니다. 전공 적합성을 살리겠다고 어떤 애가 화학과를 집어넣는데 1번에다가 화학에 대한 부분을 왕창 쓰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학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해냈을 때 그걸 쓰는 거야, 얘들아. 그게 국어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아. 주요 과목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또한 이과 아이들은 수학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문과 아이들은 수학이나 영어 갖고 하는 게 참 좋아. 보편적으로 했을 때. 국어 국문과 가는 아이들은 국어 갖고 하겠지만 사회문화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얘들아. 혹시 여기 사회선생님 와 계시니? 그건 아니지? 하여튼 이해 가시죠? 교대야 봤니? 오셨니? 없니? 고마워. 너 같은 경우는 뭘 키워야겠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교육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성이 되게 중요하며 학업적인 부분도 너는 다 잘해야 돼. 좋겠다. 걷다가 단순 수치도 엄청나게 높아야 돼. 왜? 우리나라 꼬맹이들의 미래를 가져갈 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야. 강연회를 못 가. 무서워. 하여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1번, 2번, 3번은 다 공통문항이잖아, 얘들아. 뭘 쓸 건지를 생각하면서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학에 대한 부분이 되게 높게 봐요. 그거를 학업에 따른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학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하겠니? 3학년 때. 어떻게든 끌어 올려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대학교가 전공으로 바라보는 교과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면 얘들아 제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대학교에서 우리는요 뭘 가르쳐 준답니다 라는 게 쫙 나와 있어. 그걸 보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그 어떻게 배우는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이런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너 문과니? 아직 안 정했어?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원래는 정해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장래희망을 네가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오늘 가서 뭐 해야 돼? 홈페이지 들어가. 정해. 일단 뭐 그치. 다 들어가봐 그냥. 그냥 다 들어가봐 뭐가 좋은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갈 과가 있으면 그 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지. 이런 겁니다. 우리 아가가 어딜 가고 싶냐고 화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과니? 중국어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계산했을 때 1등급이야.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그런데 제2외국어 중국어가 9등급이야. 그러면 대학 교수는 애매모호한데? 얘 뭐지? 얘 왜 이거만 9야? 우리 중국어학과인데. 그러면 선뜻 뽑질 못해요. 왜 그러면 그게 전공과 관련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문과 아이들 중에 솔직히 우리 문과 내가 압니다. 수포자들 많은 거.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노고가 많다는 걸 내가 알아. 그잖아 니네도 그러니? 혹시 앞줄 떠있고 뒷줄 다 자고? 하여튼 만일 내가 경영과를 갈 거야. 경상계를 갈 거란 말이야. 경상계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과래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안 좋아. 그러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1학년, 2학년 때 수학이 만약에 5등급이었어. 그런데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3등급이나 2등급이 됐어. 그러면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극복한 거잖아, 얘들아. 또한 대학교는 너네 1학년, 2학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를 되게 잘 써주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발전에 생기부가 잘 돼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1학년 애들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엄마, 학업을 놓겠습니다. 잠깐. 안 됩니다. 최대한 끌어올려서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소개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 무엇을 쓰고 어떤 것을 키워서 갈지를 1학년 때부터 원래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나는 자기소개서 1번에다 학업 역량은 뭘 어떻게 가져갈 거고 또한 이런 겁니다. 전공적 합성을 살리겠다고 어떤 애가 화학과를 집어넣는데 1번에다가 화학에 대한 부분을 왕창 쓰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학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해냈을 때 그걸 쓰는 거야, 얘들아. 그게 국어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아. 주요 과목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또한 이과 아이들은 수학 갖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문과 아이들은 수학이나 영어 갖고 하는 게 참 좋아. 보편적으로 했을 때. 국어 국문과 가는 아이들은 국어 갖고 하겠지만 사회문화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얘들아. 혹시 여기 사회선생님 와 계시니? 그건 아니지? 하여튼 이해 가시죠? 교대야 봤니? 오셨니? 없니? 고마워. 너 같은 경우는 뭘 키워야겠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교육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성이 되게 중요하며 학업적인 부분도 너는 다 잘해야 돼. 좋겠다. 걷다가 단순 수치도 엄청나게 높아야 돼. 왜? 우리나라 꼬맹이들의 미래를 가져갈 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야. 강연회를 못 가. 무서워. 하여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1번, 2번, 3번은 다 공통문항이잖아, 얘들아. 뭘 쓸 건지를 생각하면서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활기록부의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학교가 보는 4가지의 기준과 자기소개서를 거기에 어떻게 맞출 건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또한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면요. 이게 좀 민감한데 여기가 학교라서 자기소개서 원래 되게 일찍 쓰라고 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건 결국은 3학년 생활기록부가 다 완성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